자, 이번 조정이 유달리 다른 하락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조정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4파 조정이고요. 중요한 건 이미 5파 상승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약조정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이 10월의 움직임이다. 여기가 본격 상승 랠리 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본격 상승 랠리를 예상하는 이유와 하반기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선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사실 10월달은 좋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통계는 10월은 나빴다, 마이너스, 그리고 11월, 12월은 좋았다. 즉 대선 직후는 좋았고 직전은 나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평균 수치와 금융위기를 제외한 평균 수치입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리가 볼 건 바로 이거겠죠. 그러면 금융위기를 제외했을 때 평균 수치, 사실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있던 시절, 그때는 10월에 사실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는 10월달도 안 좋긴 했지만 마이너스 0.4% 폭락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있는 경우엔 특히 10월 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지금을 그때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지금은 금융위기를 제외한 경기 침체가 없는 연착륙 구간의 평균으로 보는 게 더 맞는 분석일 수 있다. 그렇다면 10월달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이게 큰 폭락이다 라고까지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10월달의 성적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입니다. 연말 성과는 결국 양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이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10월달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10월에 나오는 변동성은 우리에게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와 유사한 2019년의 첫 금리 인하, 이때였습니다. 금리 인하 직후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후 랠리가 나왔다.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변동성 이후 급등 랠리. 이때는 현재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험성 금리 인하였다. 물가 피크로 인한 보험성 금리 인하. 물가가 잡혔으니까 일단 추가적인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이젠 내려도 될 거야, 될 것 같아. 이런 형태의 사전 예방용 금리 인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경기 연착륙이 합쳐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대선에 10월 말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10월 말에 매수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1.6에서 약 3%, 3개월 후에는 3.6에서 약 6.2% 정도.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수익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5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말은 지금부터 사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10월 말에, 즉 이번 달부터 사더라도 11월, 12월, 내년 1월, 내년 4월 이런 형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더라도 결국 수익이었다. 심지어 1년 뒤 내년 2025년 10월 말에 평균적으로 약 14에서 15% 수익이 났다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미국 증시의 5파 상승, 여기에 더해서 현재 코스피가 매우 좋지 않은데 이 코스피의 약진, 이것도 올해 말 내년 연초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우 쌉니다. 코스피가. 게다가 중요한 건 중국에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폭락 이후 반등, 조정, 반등, 그리고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10월 달입니다. 이 10월 달의 증시, 이 10월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적정 범위는 이 정도 수준이다. 나스닥 100 선물 기준 19,0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구간이라면 분할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조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상승의 범주인데 본격 상승 이전에 나오는 통상적인 형태의 그런 조정이 될 수 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 후에 재차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이런 통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5개월 동안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되는 5개월 양봉의 형태예요. 2022년 10월달 최저점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해 오는 과정에서 1, 2, 3, 4, 5, 5개월 동안 양봉 이후에
1, 2, 3, 4, 5. 5개월 양봉 이후 조정. 그리고 이번에 1, 2, 3, 4, 5. 5개월 연속 양봉 이후 현재 10월달 10월봉이 음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0월봉이 이 5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을 주더라도 그래봐야 1, 2, 3%의 조정이에요. 아주 큰 형태는 아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5개월 이평선을 살짝 깨더라도 재차 5개월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형태 또는 이 아래서 설령 마감을 하더라도 11월 달에 강하게 다시 양봉으로 뽑아내는 그런 형태. 결국 10월 달에는 어떤 형태의 증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의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건 S&P 500이기 때문에 나스닥과는 사뭇 다르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폭락 이후에 기존 고점을 넘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기존 이 5개월 연속 상승 이후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계속 박히면 언젠가 한번 반드시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을 동반하는 적절한 조정을 동반하는 상승이 증시 전체의 긴 흐름으로 볼 때 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실적이 좋은 구간이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실적은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리는 상황, 실적 상승 금리 인하, 실적 상승 금리 인하 이런 경우 증시 움직임은 금리 인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상승했다.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금리 인하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침체가 나왔거나 시스템 위기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금리 인하가 아니다. 단지 굉장히 높게 치솟았던 미국 CPI, 고물가 시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형태의 금리 인상이 나왔었고 물가가 피크를 찍고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나오는 선제적, 방어적 형태의 금리 인하다. 경기는 연착륙한다. 게다가 대선해라는 이슈가 끼어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오파동 상승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승을 바라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증시, 중국 상해지수를 연봉으로 가졌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크게 반등했던 기점의 순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급등하는 이런 시점들 사실 그때 이후로 이 시점부터죠.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수렴 하락합니다. 실적의 함수인 증시도 마찬가지로 수렴권을 거치고 위아래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 그리고 점차 수렴이 좁아드는 구간. 어디든 이제 한번 수렴권을 깰 때가 됐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부양책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우 강력했다. 16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 일어났고 지준율 0.5% 인하. 이게 금리 인하만큼 강력한 통화 정책이에요. 은행에서 쟁여두는 돈을 더 줄인다. 즉 은행에 있는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다. 자연스럽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다. 그 돈이 우리 돈 기준으로 약 190조 원 규모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환율 또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즉 환율 하락. 이것은 이미 이 추세 하단을 깬 상태에서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모멘텀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가 좋지 않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율은 미리 빠졌는데 증시는 계속 빌빌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종종 나왔어요. 보통 환율 빠지면 증시가 보통 바로 연동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시차를 두고 뒤에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위안화와 원화가 동반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점을 감안했을 때 그 신뢰도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격도를 볼게요. 이격도가 과거 2010년도부터 최저점이 나왔을 때 증시 저점 바닥권의 이격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 78, 84, 79, 81, 80 이번에 80인데 거의 바닥권까지 이격도가 맞춰졌다는 거죠.
사실 HBM 모멘텀 때문에 증시 상승 모멘텀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리 자체로 본다면 가격 자체는 바닥권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형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24년 2분기에서 3분기 이번 예측치죠.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하락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4분기에 다시 영업이익률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보여질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선행 PBR을 볼 때, 자, 이 한배 부근, 여기는 굉장한 락바텀이다. 여기를 잘 깨지도 않을 뿐더러 깼을 때는 반드시 올라오는 트램폴린 같은 그런 구간이다. 지금 코스피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멘텀이 약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쌀 때 사 모아 가는 것이죠. 특히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훨씬 높아요. 이런 저점권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좀 느릴 수 있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다 보면 반드시 수익을 주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자. 결국 주식 투자는 큰 흐름을 내가 먼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버 말 듣고 투자해봐야 결국엔 나한테 독이고요. 설령 틀리더라도 내가 직접 판단해서 투자하는 그 경험, 그리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는 그 경험을 해야지만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중요한 10월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잘 잡으셔서 좋은 수익 내시는 상생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